자, 159번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거 되게 유명한 문제죠. 자, 새 고등학교 ABC의 2학년 학생들의 수학 성적이 각각 정규분포를 따르고 지금 정규분포 곡선이 무려 3개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나와 있다. 새 고등학교의 2학년 재학생 수가 같을 때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세요. 자, 기억을 보면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B 고등학교보다 A 고등학교에 더 많이 있다. 지금 우선 요거 잠깐 좀 말씀드리면, 자, 우선은 C 고등학교는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되게 완만하죠? 완만하면은 산포도가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산포도가 크다. 산포도가 큰 게 이제 클수록 완만하죠. 완만하고 대신에 이제 평균은 66점으로 좀 높습니다. 높고 좀 A하고 B반보다는 이제 성적이 좀 좋은 거죠. 근데 A하고 B반을 보면 평균이 60점인데 동일하고요. A는 완만하고 B는 이렇게 급해요. 얘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A반보다는 B반이 산포도가 어떻게 되냐면 산포도가 작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산포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산포도가 평균을 중심으로 자료들이 별량들이 얼마나 흩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수치로 나타내는 걸 산포도라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그동안 공부해 왔던 분산,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표준편차 이런 것들이 산포도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분산이 작고요, 얘는 분산이 큰 거죠. 이렇게 대신에 평균은 똑같지만은, 그러니까 반편성이 골고루 잘 됐다, 자료가 고르다라고 할 수 있고, A반은 비교적 고르지 않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가시죠. 하지만 말이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A반에서 B반보다 더 많습니다. 이 부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둘이 비교했을 때 B보다는 A반이 더 많습니다. 성적 구성은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잘하는 애들과 못하는 애들이 막 뒤섞여 있지만, 많이 뒤섞여 있지만,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B반은 골고루 잘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고요. 하지만 우수자는 A반이 더 많습니다. 뭐 C는 더 말할 나위도 없고요. 자, 이와 같은 기본 지식을 가지고 기억, 니은, 디귿에서 옳고 그름을 가려보겠습니다. 기억번.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B 고등학교보다 B보다 A 고등학교에 더 많이 있다. 이거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옳습니다. 여기 더 훨씬 많이 있습니다. 우수한 친구들이. 다만 B는 성적이 고르고요. 왜냐하면 평균 60에 많이 밀집해 있죠. 굉장히 많이 밀집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A는 이렇게 널리 퍼져 있고요. 자, 니은번. B 고등학교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A 고등학교 학생들보다 성적이 더 우수하다. 요거 틀렸습니다. 평균적으로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같다. 왜냐하면 둘이 평균 같거든요. 평균적으로 더 우수하단 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A반하고 B반은 우수한 학생은 A반이 더 많지만, 그치? 평균은 똑같고, B반은 골고루가 아니라 자료가 평균에 집중되어 있어서 자료가 고르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죠. 비교적 좀 고르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자, C는 C 고등학교 학생들보다 B 고등학교 학생들의 성적에 표준편차가 더 작다. 오케이, 옳습니다. 표준편차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한 산포도입니다. 산포도라고 하는 건 평균을 중심으로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느냐. 요거는 산포도가 얘보다 더 큽니다. 산포도가 더 큽니다. 널리 퍼져 있습니다. 꼴등과 1등, 빵점과 100점이 아주 그냥 뒤섞여 있는 반. 근데 얘는 평균을 중심으로 자료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산포도가 더 작다. 그때 산포도는 분산, 표준편차 따위를 우리가 산포도라고 한다. 그러니까 디귿은 맞는 거죠. 그래서 표준편차가 더 작으면 작을수록 자료가 평균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이렇게 더 위로 솟아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느낌상 어때요? 위태위태하죠. 하지만 위태위태한 게 아니라 굉장히 안정적인 자료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평균에 밀집해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자료는 B가 되는 겁니다. 비교적 안정적인 자료는 B가 더 안정적인 자료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상황 이해 가시죠? 다음 159번이었고 160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160번입니다. 확률변수 Z가 표준정규 분포를 따를 때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고 확률을 구하세요. 이건 뭐 잠깐 판별식 좀 써야 되겠는데요. 판별식은 B제곱, Z의 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4AC니까 이렇게 될 거고, 얘가 0보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커야 되겠습니다.
자, 요것은 Z가 작은 것보다 작거나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Z가 2보다 큰 요 확률을 구해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군요. 정기분포 곡선에서 여기가 2가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있다면 이 부분을 원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건 0부터 2까지 여기 가운데에 0이 있고 0부터 2까지 이 부분의 넓이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1에서 빼면 되겠죠? 여기에 몇 배를? 2배를 빼면 될 겁니다. P 0에서 Z가 2인 요걸 빼면 되는 것이죠. 1 마이너스 자 0.4772 되겠습니다. 여기다 0.4772 요걸 빼면 정답이 되는 것이죠. 자, 얘는 뭐 끝까지 계산해 볼까요? 0. 어떻게 돼요? 여기가 4가 되고요. 여기 4 되고 5, 9, 0.9544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래서 0.0456이라고 하는 답을 갖게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다음 문제. 161번입니다.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자, 가를 좀 봐보시면 두 개의 확률이 뭐하다? 같다. 그런데 어디를 좀 눈여겨보셔야 되냐면요. 부등호 방향이 얘는 이쪽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반대편으로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좀 눈여겨보셔야 돼요. 이 둘이 뭐하다? 같다. 이건 정규분포 곡선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잖아요.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어서 요때 요 x가 64 이상이고 요 x가 56 이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64하고 56이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으로 있는 값이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64하고 56의 중점에 이 두 값의 중점이 얼마냐면 60이군요. 둘이 더하면 120이니까 이 60이 바로 평균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상황 이해 가셨나요? 그렇죠. 이게 넓이가 같으려면은 요거 이하의 넓이가 같으려면 64하고 56이 평균을 중심으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64다 그러면 같은 거리만큼 여기에 64입니까? 여기가 지금 56이 되는 것이죠. 56. 이렇게. 그래서 56 이하라고 한다면 이쪽에 넓이가 되겠고 64 이상 그러면 이쪽의 넓이가 되는 건데 요거 좌우 대칭이어야만 둘이 같지 않겠어요? 원래 곡선이 좌우 대칭이니까요. 그래서 평균은 60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요거 해석 잘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가시죠? 자, 그 다음에 요건 제곱의 평균이죠. 우리가 앞에서 많이 봤던 제곱의 평균입니다. 얘는 뭐랑 관계 있냐면 분산과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제곱의 평균 3616에서 평균 방금 구한 평균의 제곱을 60의 제곱을 뺀 결과가 이게 3600이니까 16이라고 하는 건데 얘가 바로 분산이죠. 표준편차를 제곱한 거. 그러니까 표준편차가 얼마라는 거냐면 4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오케이? 결론. 이때 정규분포는 60,4의 제곱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쵸? 자, 이 문제는 독특하게도 지금 표준정규분포표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냥 이걸로 그냥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하는 이 확률은 x가 68이니까요. 평균이 60이잖아요. 그래서 이 평균 더하기 60 더하기 8이잖아. 8은 표준편차가 4니까 표준편차의 몇 배? 2배. 이렇게 얘가 변신할 수 있겠습니다. 상황 이해 가시나요? 오케이. 그랬을 때 x가 m부터 여기 x가 m 플러스 2 시그마까지는 0.4772라고 하는 그런 값을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여기를 잠깐 지우고요. 다시 한번 살짝 그려서 여기가 m인데 여기가 m 플러스 얼마? 네, 2 시그마예요. 근데 m 플러스 2 시그마인데 여기 m부터 m 플러스 2 시그마까지 넓이가 여기가 0.4772라는 거거든. 그런데 문제에서는 요거 이하 그랬으니까 좌측은 제한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0.5까지 뭐 해야 돼? 더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0.9772라고 하는 답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상황 이해 가셨을까요? 계속해서 넘어갑니다. 자, 162번. 자, 162번은 확률 변수가 x도 등장했고 y도 등장했어요. 서로 다른 확률 변수 두 개가 등장했는데 그 둘을 비교할 수 있게끔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표준화입니다. 표준화하면 둘을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각각 5,3의 제곱과 16,4의 제곱을 따른다고 그랬는데
자, 여기도 조금 전에 풀어본 문제와 같이 등호입니다. k 이상이고 여기는 또 마이너스 k 이하인데요. 무슨 상황인지 가시나요? 자, 일단은 서로 다르니까 표준화부터 진행합니다. 표준화부터 진행을 좀 해볼까요? 자, 그렇다면 P, Z로 바뀔 거고요. 시그마분의 여기 3분의 X, X 자리에 K가 있으니까 K 마이너스 M, 평균은 5니까 여기 5 이렇게 될 거고요. 얘랑 같다. P, 뭐예요? Z, 작거나 같다. 여기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그마분의 4분의 자, 여기 별량이 마이너스 K 확률변수가 X 마이너스 M에서 마이너스 K 마이너스 얼마? 16. 요렇게 변신하는 거죠. 표준화하면. 어때요? 이해 가십니까? 자, 이제 ZZ 같아졌어요. X하고 Y 다르다가 Z하고 Z로 같아졌으니까. 그랬을 때 여기서 좀 전에 161번인가요? 거기서 봤던 내용하고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 여기는 방향이 지금 어때요? 보이세요? 방향이 반대인 거 보이죠? 여긴 크거나 같다인데 여긴 작거나 같다예요. 그러므로 이 값과 이 값은 이 값의 중점이 바로 뭐다? 중점이 평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Z로 표준화했단 말이죠. 근데 이 Z로 표준화하면 Z는 정규분포 뭘 따르냐면 0,1의 제곱을 따르게 되잖아요. 다들 요거 알고 계시죠? 그러므로 뭐예요? 중점이 평균인데 평균이 얼마예요? 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점이 0이라는 거지. 중점이 0. 그래서 얘랑 둘이 합하면 얼마다? 0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해 가셨을까요? 3분의 K-5하고 4분의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6하고 이걸 더하면 0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야만 같게 됩니다. 자, 요거 이해를 만약에 이 문제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교실에서 선생님한테 직접 1대1로 질문을 해 주셔야 돼요. 더 자세히 설명을 그때 드릴 테니까. 이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K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일단 구해보죠. 여기는 양쪽에 곱하기 12를 해서 마무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12를 곱했더니 여기는 4K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3K가 됩니다. 그래서 K만 남습니다.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4, 5, 20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48이 되는군요. 이퀄 제로. 따라서 K는 68이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오케이.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안 갔다면 체크했다가 직접 질문하셔야 돼요. 자, 163번입니다. 어느 학급 전체 학생의 국어, 영어, 수학 성적은 각각 정규분포를 따르고 각 과목의 평균과 표준편차의 오른쪽 표와 같다.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평균, 표준편차.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원 점수군요. 자, A의 성적을 학급 전체 성적과 비교할 때 세 과목 중에서 A가 상대적으로 가장 성적이 좋은 과목을 구하세요. 자, 요게 중요한 겁니다.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란 말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네, 표준화가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X에 대해서 이게 편차죠? 그걸 표준편차로 나눈 걸 새로운 확률변수 Z라고 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이 표준화를 했을 때 우리에게 주는 효과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상대적이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 효과의 첫 번째였어요. 상대적 위치 파악. 그러니까 개념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친구는 물리를 공부했고 어떤 친구는 화학을 선택해서 공부를 했다라고 했을 때 물리를 이 친구가 80점을 맞고 화학을 이 친구가 50점을 맞았을 때 여기 겉으로 보면 이 물리를 더 잘하는 친구네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보통은 쉽죠. 하지만 알고 봤더니 반평균이 물리는 거의 90점이었고 화학은 반평균이 30점이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물리가 평균이 90점이었다는 건 물리가 굉장히 쉬웠다는 것이고 그럼 평균도 못 미치는 점수를 얻은 거잖아요. 그런데 화학의 평균이 반평균이 30점이라는 건 무척 어려웠다는 거고 그런데 이 친구가 50점을 맞았다는 건 화학을 굉장히 잘했다는 뜻이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화학의 표준 점수가 물리의 표준 점수보다 훨씬 높게 나오는 거예요. 이 상황은 앞에서 누누이 강조드렸고 지금 보다시피 국어, 영어, 수학은 서로 다른 과목인데 누가 더 잘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원점수로 보면 영어가 탑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건 반드시 표준화해서 Z값을 계산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Z값을 계산해 보면 Z 국어는 얼마일까요? 라고 하는 거 계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13분의 X-M 그래서 65에서 50을 빼니까 이건 15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Z 영어는 어떻게 될까요? Z 영어는 표준편차가 17이니까 17분의
82 마이너스 64. 요거는 82에서 64를 빼니까요. 얼마일까요? 18인가요? 17분의 18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Z 수학은 어떻게 돼요? 제 수학은 14분의 75에서 62 빼면 13이네요. 자, 요 셋 중에서 가장 큰 게 누구일까요? 라고 하는 걸 보면, 자, 국어가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얘는 1보다 작고요. 얘는 1에 더 가깝고, 얘는, 그죠? 13분의 15가 17분의 18보다 더 크다는 건 계산 따로 안 해봐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성적이 좋은 과목은, 상대적으로 가장 좋은 과목은 국어가 되겠습니다. 이 163번이었고요. 자, 다음 문제는 164번입니다. 자, 이건 수능 기출문제네요. 문제 보겠습니다. 자, 어느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집에서 시장까지 거리는 평균이 1740m, 표준 편차가 500m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자, 시장까지의 거리를 잠깐 x라고 두면 x는 정규분포 평균 1740, 표준 편차 500의 제곱, 요걸 따른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때 집에서 시장까지 거리가 2000m 이상인 고객 중에서 15%, 2000m 미만인 고객 중에서 5%는 자가용을 이용해서 온다. 자, 그러니까 2000m 2000m 이상인 고객 중에서 15%라고 그랬으니까요. 자, 일단 문제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불편하긴 한데, 그 다음에 2000m 미만인 고객 중에서 5%는 자가용을 이용해서 시장에 오는데, 자가용을 이용해서 시장에 온 고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할 때, 야, 이 부분 잘 보시면, 야, 요거 되게, 그죠? 수능 기출문제지만 절묘하게 참 잘 만들었습니다. 기출문제라서 그런가요?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할 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2000m 이상인 고객의 100%가 있겠고, 그 다음에 2000m 미만인 고객이 100%가 있을 텐데, 이 모든 고객들 중에서 15%하고 5%만 자가용을 이용한대요. 그러니까 자가용 외의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오는 사람과 자가용을 이용해서 오는 사람들이 다 모아보면 이제 전체 시장에 오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자가용을 이용해서 오는 사람 중에서만 한 사람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뭐예요, 여러분? 전사건이 축소됐죠. 자, 느낌 오시나요? 전사건이 축소된 게 뭐라고? 앞에서 여러분 확률에서 공부했을 조건, 부,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통계에서 조건부 확률을 묻고 있습니다. 아주 절묘하게. 그러니까 전체 고객이 아니라 자가용을 타고 온 사람들만 고객이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 고객의 집에서 시장까지 거리가 2000m 미만인 확률은 얼마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이 상황 이해하세요? 그렇지. 2000m 이상 미만. 자, 문제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일단은 처음에 시장까지 거리가 1740m가 평균이고, 뭐 이런 걸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2000m 이상일 확률부터 일단 먼저 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리 x가 2000m 이상이 되는 확률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계산을 해야 된다고요. 그럼 요거 잠깐 표준화합니다. 자, 이해가 조금 잘 안 되시나요? 일단 결론을 좀 내고 선생님이 좀 부연 설명 좀 더 드릴게요. 자, 이 Z 표준화하면은 시그마가 얼마냐면 이제 500이죠. 500분의 x-m입니다. 1740에서 2000. 아니다. 반대로 돼 있죠? 반대로 됐습니다. 지금 반대로 썼네요. 2000 마이너스 1740인데 2000 마이너스 1740. 요거를 빼야 되는 거예요. 이 확률이 P Z가 크거나 같다. 이게 얼마일까요? 1740이니까 얼마야? 260인가요? 260. 오케이. 260입니다. 그래서 500분의 260입니다. 그러니까 50분의 26이 되겠고요. 이거 다시 100으로 고치면 100분의 52가 되겠군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100분의 52는 0.52잖아요. 자, 오케이. 좋아요. 여기까지 일단 계산 잠깐 했는데, 여기 0.52가 보이시나요? 그치? 그러니까 이거 정규분포 곡선에서 이게 0에서 0.52까지가, 여기가 지금 0.2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m 이상인
사람일 확률이 0.3이 되는 거예요. 0.3. 요 확률이 0.3이다라고 하는 것을 방금 계산했죠. 그러니까 전체 고객이 100명이라면 그냥 1000명쯤 하겠습니다. 전체 고객이 만약에 1000명이라면 300명만 2000km 이상, 2000km가 아니죠. 2000m. 2000m 이상인 사람은 300명. 그러니까 2000m 이상인 사람이 300명이고 그 다음에 2000 이하인 사람이 700명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전체를 몇 명이라고 보면? 1000명이라고 보면. 이해 가시죠? 그런데 이 중에서 자가용을 이용해서 시장에 오는 사람은 2000m 이상일 때에 고객 중에서 15%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300에다가 15%를 100분의 15를 곱하면 여기다 잠깐 옆에다 100분의 15를 곱해 보세요. 곱하면 45명만이 자가용을 타고 2000m 이상인 사람 중에서 이 이상인 사람들이 45명만 이렇게 선생님이 이제 인원을 1000명이라고 줘버렸기 때문에 확률이 아니라 인원수가 나와버린 겁니다. 조건부 확률 문제 풀 때 이렇게 카운터블한 이렇게 셀 수 있는 상황은 이렇게 만드는 게 좋다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700명인데요. 2000m 이하인 사람은 700명인데 700명 중에서 몇 퍼센트냐면은 여기서 미만인 고객은 5%만. 그러니까 여기서 5%, 그러니까 100분의 얼마. 5를 살짝 곱해주면 이게 35명만 이렇게 자가용을 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자가용을 타고 온 사람은 자가용을 이용한 사람은 전체의 35하고 85, 35하고 45니까 얼마야? 전체 80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 사건이 1000명 중에서 80명으로 축소가 된 거예요. 80명으로. 따라서 문제에서 원하는 확률은 80분의 그 중에서 2000m 미만인 사람이 35니까 35다라고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 가세요? 이거 5로 나눌 수 있나요? 5, 1은 5, 5, 6, 30. 이거 5, 7은 35. 16분의 얼마? 7.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아주 수능 기출문제이기도 하지만 정말 멋진 문제입니다. 통계와 그 다음에 뭐를? 조건부 확률을 결합시킨 멋진 문제입니다. 공부를 잘 해두셔야 될 그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또 요 다음 연습 문제에서 뵙겠습니다.